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컴퓨터 알고리즘, 5장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5장 선택 알고리즘과 함께 6장의 일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5장의 내용이 짧기도 하고 6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6장의 일부분까지 이번 주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선택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기분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는 따위의 짓을 하지 않으려면 시험 제도는 좋은 훈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공부할 기분 아니야 라고 밀어 놓는 것보다는 어떠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좋은 훈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떠한 일정을 잡아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초기 온라인 강의들이 기간이 좀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대기를 하다 보면은 학습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몰아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또 당연히 시간이 촉박해짐에 따라 아주 많은 양을 한 번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좋지도 않겠고 또 숙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자신만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장의 목표는 평균 선형 선택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선형의 복잡도, 즉 비고의 n의 복잡도를 가지는 선택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비고의 n을 가지는, 즉 빅시타의 n이 되겠죠. 빅시타의 n의 복잡도를 가지는 선택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이 평균 선형 선택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평균 선형 선택 알고리즘의 경우에 워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에는 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이 보장이 되는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이 보장이 되는 선택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선형 선택 알고리즘과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을 보장하는 선택 알고리즘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숙제로 평균 선형 선택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거 하나랑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을 보장하는 선택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걸 숙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배열의 임의의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임의의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몇 번째로 큰 수, 몇 번째로 작은 수, 이런 것들을 찾는 걸 의미를 합니다. 현재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임의의 배열 값들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할 때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다면 빠르게 n번 이내에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정렬이 되어 있으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를 찾으면 세 번째로 작은 값, 다섯 번째로 큰 값 하면 뒤에서부터 다섯 번째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워스트 케이스는 얘네들을 정렬하기 위한 n의 제곱이나 n로그 n의 수행을 한 다음에 플러스 n만큼의 검색을 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n로그 n 또는 n의 제곱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필요한데 요것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평균적으로 시타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탐색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방법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열이 P에서부터 R까지 존재하는 배열 A가 있을 때 이 안에서 i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소팅을 하고 그 다음에 i번째 원소를 읽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구현을 하기 쉬운 거는 그런 방법입니다. 소팅은 이미 라이브러리에 많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i번째라고 하면 i-1번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솔팅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n의 제곱 혹은 최적의 경우에도 n 로그 n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선택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배울 건데요. 하나는 그냥 평균적으로 선형 시간이 소요되는 알고리즘을 하나를 배울 거예요. 얘는 일반적으로는 시타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월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얘를 개선해서 월스트 케이스에서도 n의 제곱이 아니라 시타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그러한 알고리즘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적으로 선형 시간을 가지는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지금 보시는 슈도 코드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데요. 자, select A 그리고 A라는 배열에서 P부터 R 사이의 원소 중에 i번째 원소, 작은 원소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P하고 R이 같다면 원소는 얘 하나잖아요. 그리고 i는 반드시 1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냥 리턴해주면 되죠, 얘를. 왜냐면 여기에서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우선 A라는 배열을 P에서부터 R 사이를 반으로 나눠서 Q의 값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K는 Q-P 플러스 1 해서 기준 원소, 현재 중앙에 있는 그 기준 원소가 전체에서 K번째 작은 원소임을 의미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반으로 나눠서 아니 반은 아니고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두 개의 그룹의 중심점이 되는 위치가 몇 번째로 작은 값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때 K의 값이 i보다 크다면 다시 P부터 Q-1까지 해서 그 안에서 다시 i번째 작은 값을 찾으면 되죠. 즉 어떻게 되냐면 P부터 R이 있는데 여기를 Q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Q보다 작은 애들, 얘는 Q보다 큰 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만약에 4개가 있다라고 치면 얘는 5번째로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5의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Q의 값이 5번째로 작은 값인데 i가 만약에 3이 들어왔다면 3이라면 K의 값이 5니까 이 앞쪽 어딘가에 요 4개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 작은 값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P부터 Q-1번까지 i를 다시 찾는 과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i가 K라면 Q의 원소를 그냥 반환하면 됩니다. 얘가 5고 요구한 것도 5라면 이 값을 반환하면 5번째 작은 원소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뒤에서부터 R까지 요거 잘못됐네요. Q 플러스 1부터 R까지 I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이런 관점으로 범위를 좁혀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강의 자료는 얘를 수정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강의 자료가 잘못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평균적으로 빅시타의 n의 평균 수행 시간을 가지는데 월스트 케이스로 뽑으면 이 중간 값을 뽑을 때 계속 끝에 있는 애만 뽑아. 그럼 한쪽으로 계속 쏠려서 결국은 n의 제곱의 수행 시간을 갖게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랜덤 값을 하나를 뽑아서 걔를 중간 값으로 해서 좌우로 분산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계속해서 제일 큰 값만 고르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두 번째 작은 원소를 찾으려고 할 때 P에서부터 R까지 이러한 입력 배열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15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애들을 하나씩 비교를 해서 앞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뒤로 빼서, 네, 그래서 얘는 크고 얘는 작으니까 일로 옮기고 얘는 뒤로 가겠죠. 네, 그 다음에 그대로 얘가 그럼 이렇게 오고 또 다 얘네들이 뒤로 한 칸씩 하고 또 3 오고 또 뒤로 한 칸씩 하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고 그 위치에 쫙 뒤로 밀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찌 됐건지 간에 얘는 네 번째 원소인데 얘는 네 번째로 작은 값이죠. 무조건. 그쵸? 어찌 됐건.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작은 값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큰 값들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작은 원소를 찾으려고 했으니 두 번째 작은 원소는 4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값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의 값이 되고, 그럼 얘는 Q-1의 값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3, 8, 11로 되겠죠. 그럼 얘는 확정이고, 네. 그러면 다시 요 두 개에서 나누면 얘가 두 번째 값이 8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적으로 찾는 게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 일곱 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됐으면 얘는 4인데 7이니까 이쪽을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5부터 10 사이에서 다시 73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 그룹 중에서 다시 일곱 번째 작은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4개의 값은 작은 값은 빠졌어요. 그럼 이 안에서 세 번째 작은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계속해서 잘라나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시타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평균 수행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양쪽을 분할해서 큰 쪽을 처리하는 비용, 앞쪽과 뒤쪽 중에 처리하는 비용 중에 큰 비용을 계속 더해주면, 그리고 재기 호출하는 오버헤드인 시타의 n을 더해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tn은 cn보다 작다라는 추정을 하고 얘를 역산하면 tn은 비고의 n이 돼서 tn은 오메가의 n, 그래서 tn은 시타의 n이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이번에는 수학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알고리즘들을 직접 구현해보고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중점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냥 얘는 대략 시타의 n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증명은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린다 그랬죠. 계속. 그러면 t의 n-1씩 돼서 계속 n-1, n-1을 하다 보면 결국 tn이 n-1이 되고 큰 쪽을 처리하는 비용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시타의 n의 제곱의 최악의 수행 시간을 갖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을 가지는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선택 알고리즘에서 수행 시간이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덜 쏠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균형적으로 선형 탐색을 가지도록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에도 분할의 균형이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해서 수행 시간이 빅시타의 n이 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분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버헤드가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을 가지는 선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리니어 셀렉트라는 알고리즘이고요. A라는 배열에서 P번째 원소부터 R번째 원소 사이의 값들 중 I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총 개수가 5개 이하면
원하는 원소를 그냥 찾고 알고리즘을 끝난다. 5개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체의 원소를 5개씩 나눈 전체 n을 5로 나눈 개수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리고 얘는 실링 함수죠. 요 모양은 실링 함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림하는, 즉 9개면 2개의 그룹, 13개면 3개의 그룹,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5개씩. 이때 원소의 총수가 5의 배수가 아니면 한 그룹은 5개 미만이 나오겠죠. 즉 13개라 그러면은 5개, 5개, 3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3개의 그룹, 뭐 혹은 5개의 그룹, 6개의 그룹 뭐 이렇게 되겠지만 각 그룹에서 중앙값을 찾습니다. 세 번째 원소를 찾아요. 각각 그 원소 내에서. 그러면 그룹의 번호를 붙여서 1번 그룹의 중앙값은 M1, 두 번째 그룹의 중앙값은 M2,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M의 5분의 N 슬링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요 값들 중앙값들을 다시 중앙값을 구합니다. 이 전체의 중앙값. 그러면 원소의 총수가 홀수면 중앙값이 하나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원소의 개수, 즉 그룹의 개수가 2개 짝수면 중앙값이 2개가 나오게 되므로 이 중에서 아무거나 임의로 선택합니다. 중앙값은 정렬해서 일렬로 나눴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이죠. 근데 짝수면은 5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지만 6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2개가 중앙값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아무거나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전체 원소를 m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m의 왼쪽에, m보다 큰 것은 m의 오른쪽에 오도록 다시 재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렬을 하면서 거의 중앙에 가까운 값을 찾으면서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두 그룹 중에 적당한 그룹 쪽을 선택해서 다시 이 부분을 재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즉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요 그룹 안에서 중앙값을 찾고 얘보다 작은 애, 얘보다 큰 애, 작은 애, 큰 애, 작은 애, 큰 애, 작은 애, 큰 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 중앙값들 중에 중앙값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때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얘보다 작죠. 따라서 얘네들도 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작은 애가 요만큼이 이미 확정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보다 큰 애들이 이만큼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얘보다 작은데 얘보다 작은 애가 얘와 얘는 아직 크기가 확정이 안 되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와 얘네만 다시 큰 값 작은 값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럼 몇 개 안 걸리죠. 원소가 몇 개 안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돼서 얘가 몇 번째 원소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얘가 몇 번째 원소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얘보다 작은 값 쪽을 찾을지 큰 값을 찾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으로 선형 시간을 갖는 선택 알고리즘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다시. 그러면 그 남는 애들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룹으로 나누어서. 뭐 개념적으로는 조금 말로만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될 텐데 생각보다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상당히 쉽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진행을 해 보시면서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의 내용은 사실 이게 답니다. 이 두 개의 알고리즘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다였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 6장의 내용을 좀 땡겨 와서 이번 주차에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얘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빅시타의 n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배열에 대해서 몇 번째 원소를 찾는 것을
선형 시간 안에 시타의 n 시간 안에 해당 원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한번 직접 코드로 만들어 보시고 실습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5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